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의 눈.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집합금지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왜 우리만 희생해야 되느냐 뭐 이런 그렇죠. 목소리 같아요. 예. 정부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뾰족한 또 대안이 또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 자영업자들을 어떻게든 지원해야지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오고 갈 때 우리가 약간의 이제 시각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뭐 이렇게 그냥 표현하지만 예. 그 자영업자에게는 가족이 딸려 있고 종업원이 또 딸려 있고 그렇죠. 어린 자녀들의 양육 문제가 있고 가족들이 겪을 좌절이나 또는 우울증 같은 질환도 포함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이건 뭐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마는 가족 내에서 자칫하면 번질 수 있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라든가 예. 이런저런 부작용도 생길 수는 있어서 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뭐 예를 들면 전염병 관련해서 갑자기 어떤 조치가 내려져서 손실이 발생했다 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게 법에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자영업자들 영업 제한은 빠져 있는 거고요. 또는 집합 금지 명령이나 제한 명령 같은 거와 관련해서 명령은 하게 돼 있는데 그 명령에 따라 생기는 손실은 어떻게 보상하느냐는 법에 지금 빠져 있으니까 예.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죠. 예. 게다가 그 2차,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예. 이게 선별로 뭐 했고 문제는 이걸 받는 자영업자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 뭐 이런 주장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그래서 취지를 미리 설명을 했거든요. 예.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에 맞추려고 하는 거지 그동안 돈을 못 벌어서 어려운 걸 다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갖고 맞추겠다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헬스클럽 같은 거죠. 예. 헬스클럽은 일반 입시학원이랑 똑같이 청소년들까지만 제한한다 그러니까 아니 헬스클럽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온다고 하느냐. 그럼 청소년 다 풀어달라. 아니 어른들도 다 풀어달라 그러면 그럼 다른 제한된 업종 모두를 다 또 풀어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결국 가장 꼭 필요한 거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럼 거기에다가만 맞춰서는 풀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조치들이 내려졌는데 이러다가는 어차피 죽는 거 예. 뭐 우리 딸 어쩌란 말이냐라는 정말 절박한 이제 아우성들이 계속 나오고 사실 따지고 보니까 저러다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업종들에서 어차피 망하는 건데 예. 하면서 문을 열어버리면 방역에 더 해가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조정을 고려하고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우리는 뭐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벌써 조금씩 나오고 있고 네. 속된 말로 이 코로나 감염돼서 사망하는 거나 예. 굶어 죽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그렇죠. 지원돼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네, 우리말로 하면 뭐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그렇죠. 주거나 뭐 이런 식이 예.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급됐던 지원금은 뭐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등 어쨌든 일시적으로 지급됐었던 지원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어쨌든 계속 피해가 지금 1년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다르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내냐. 이거는 이제 임대료 멈춤법이 지금 이제 발의가 돼 있는 상태니까 이걸 예. 이제 조정을 해야 되고 예. 사업을 안 하고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단 말이냐. 예. 이거는 휴업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죠. 예. 근데 그 휴업이 정부 당국에 의한 강제적인 휴업이었기 때문에 그건 보상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건데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내놓은 걸 보면은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 영업을 몇 시간 동안 제한을 했는가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기준은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연 8조에서 9조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것은 뭐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 피해 구제법을 따로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당에서는 나왔죠. 야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손실보상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예방법 개정안을 이제 준비한다라고 이제 발의안이 나왔고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은 좀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예. 우선 임대인 건물을 빌려준 사람이 금지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못 받게 하자. 그 대신 그러면 그 임대인에게도 손실이 갔으니까 그거는
그 해당되는 2분의 1 정도를 국가가 나름대로 어떻게든 뭐 하든지 예. 그건 또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과금 뭐 좀 세금 내고 뭐 이것저것 전기료 내고 이런 예.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출 이자 은행에서 분명히 사업을 위해서 빌린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갖다가 어떻게든 아하. 감면하자. 그다음에 영업을 못했는데 영업과 관련돼서 이미 계약된 거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집은 아까 얘기를 했고 각종 재료가 들어온다든가 이런저런 것들. 근데 이걸 다 해약해야 되면 위약금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위약금들도 좀 면제를 해주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배진교 의원한테서 나왔죠. 그런데 뭐 결국은 또 기재부에서는 재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테고요. 근데 지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뭐 60만 원씩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예. 자영업자들에게. 네. 근데 우리가 일본보다 자영업자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같이 할 수는 없을 테고 그렇죠.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당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당이 한 60만 개 정도 되는데 한 450만 원 정도 월 450만 원 정도를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지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세금 제도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예. 1차 봉쇄 때는 영업 중단했으면 매출의 70% 이상 감소한 곳은 월 200만 원씩 계속 지급을 했고요. 예. 주로 이제 호텔이나 식당들이죠. 또 2차 봉쇄했을 때는 월 1만 유로니까 거의 1,000만 원 범위,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매출 피해액을 지원했는데 동시에 임대료도 면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러면 집 빌려준 사람, 가게 빌려준 사람은 어떡하냐. 그 사람은 해당 금액의 절반만 국가가 지원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됐고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재정상으로 상당히 넉넉하니까요. 최대 피해액의 75% 그러니까 피해액이라는 거는 매출이 줄어든 거죠. 장사를 못해서 거기에 한 75% 정도. 그다음에 벨기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식당, 카페, 뭐 치과, 물리치료사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1,600유로니까요. 얼마가 될까요? 한 18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도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특히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가 뭐 예를 들면 경주 이런 건 순전히 관광객에 의해서 먹고 사는 도시다. 예.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그 도시의 식당이나 호텔에 대해서 따로 지원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들도 있었죠. 예. 뭐 어쨌든 우리는 그 국가 부채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도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좀 탄탄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예. 기재부에서는 돈을 좀 풀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영업자도 물론 어렵습니다만 뭐 자영업자만 어렵냐? 다들 어렵다 국민들이 또 이런 여론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의 휴업 손실분을 국가가 지급하는 거와 관련해서 여론도 조금 출렁일 것 같아요. 예, 일단 명분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550만 자영업자거든요. 상당한 국민의 포션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1년 동안 자영업자들이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제한에 계속 나섰다면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것도 자영업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방역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라면 방역 때문에 들어간 비용은 국가가 내야지 그걸 왜 자영업자가 보태냐. 예. 그럼 샐러리맨들은 보탰는가. 예.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형평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휴업 보상과 임대료도 또 일단 안 내게 되면은 그럼 장사 안 되는데 문 닫지 뭐. 이렇게 하면서 보상금만 챙기는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냐. 예. 이런 불만도 일반 국민한테서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긴급한 방역 상황에서 필요한 거죠. 예. 문 닫고 쉬자. 그러나 먹고 살 수는 있다. 그 조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19가 계속 될 때까지의 얘기겠죠. 예. 그리고 막 받아가면 어떡하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막 받아가면 어떡하냐. 그러나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그 가게에서 얼마를 버는가는 대충 판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뻗어가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오마이뉴스가 일요일 밑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가 있던데요. 네네.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한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긴 합니다만 조금 모집단이 작긴 한데 예.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정부가
휴업한 일수만큼 보상해 주려고 한다. 예. 그렇다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한다가 53.6, 적극 찬성이 21.5입니다. 요 중에 반대한다는 38.7, 차이는 많이 벌어졌습니다. 적극 반대는 15.7 정도. 예. 보니까 수도권에서 찬성이 61.6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 아마 자영업자들이 많이 모여 예. 사시는 것도 있겠고 60대 20대 66.5%, 61.6%. 나이 많으신 분과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찬성을 많이 했습니다. 어허, 예. 예. 그다음에 되게 좀 희한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당 지지층에서는 휴업 보상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되게 높습니다. 예. 당연히 뭐 여권에서 이제 추진할 거니까 보수층도 찬성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또 반대가 훨씬 우세합니다. 예, 예. 이건 뭘까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40대 50으로 반대한다가 크고 보수층에 대해서는 또 54대 38로 찬성한다가 크고 그러니까 이게 중도 보수 요 영역이죠. 예, 예. 또 보수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포션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아무래도 진보와 보수로 이념이 나누면 정부가 나서서 뭐 이렇게 돈을 지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수가 약간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국가 재정을 예. 많이 쓴다 그러면 그렇죠. 되게 예. 보수층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게다가 이런 정책을 실시하면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뭐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뭐 그런 것도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75대 20으로 찬성이 월등히 많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예. 야, 이거 지지율 하락되는데 보궐선거 있고 대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줄 때 빨빨 줘가지고 어떻게든 지지율도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라고 예. 하는 거고 또 진보가 보면 진보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 보면 60대 35로 찬성이 우세합니다. 예. 이거는 진보적인 어떤 입장에서 취약계층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을 많이 하겠죠. 예.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또 이런 것도 있죠. 반대로 선거 전에서 이거 불리한 요소로 작동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으실 수도 있고 예. 중도층은 팽팽합니다. 48대 44. 어허. 예, 어차피 지금 진보 보수로 나눠봤듯이 중도층이니까 딱 가운데에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역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서 휴업을 해서 손실을 입은 분들한테는 보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 정도면은 뭐 상당히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압도적으로 뭐 이렇게 많다. 볼 그럴 수 수 있겠죠. 있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번외로 예. 그 변성 앵커 모셨으니까 이 종교 전문가시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인터콥 관련돼서인데요. 예. 지금 지자체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아직 70% 정도가 검사를 안 받고 회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집단에 대해서? 인터콥과 인터콥의 교육 훈련 기관인 이제 BTJ 열방센터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실시한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걸 보면 첫째 코로나19 감염은 큰 병이 아니다. 예. 그저 지나가는 감기 같은 것이다. 아하. 왜냐하면 치사율이 1.3%, 1.5% 뭐 그렇지 않냐. 예. 치사율이 한 30%는 돼야 이게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유튜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번질 걸 예상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빌 게이츠를 이제 흔히 예를 듭니다마는 코로나 백신을 미리 개발해서 그 안에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DNA 관련 물질을 섞었다. 그런 음모론은 실제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그 인터콥의 대표 선교사인 최바울 씨의 강연 내용이 유튜브에 허허.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최바울 씨가 그동안 경도돼 있던 세대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 여기에서 말하는 게 주로 666 짐승의 숫자. 그다음에 머리에 바코드를 심어가지고 조종한다. 예. 그다음에 세상에는 국가들이 있고 정부가 있지만 그 모든 국가들의 지도자를 한꺼번에 묶어서 지배하고 있는 지하 정부가 있다. 이걸 딥스테이트라고 하죠. 그들이 다 음모를 꾸미고 세계를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는데 그 최바울 선교사는 여기에 너무 쏠려 있다고 해서 기독교 교단들로부터 주의, 경계, 지도 이걸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고쳤다고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열방센터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은 그런 거 다 고쳤다고 하더라.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강연이 언제 거냐면 2019년 겁니다. 예. 벌써 몇 년 전, 10년 전부터 계속 고쳐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최근에 강연한 거 보면은 사실상 고쳤다고 한국교회에 변명만 하는 거지 안 고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교회로 돌아가서 학교로 돌아가서 안 받죠. 웬만하면 또. 자, 관련해서 지금 197 하나님께서 본인이 인터컵에서 아마 교육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지나갈 때 교육을 받았는데 제자 훈련식으로 양육해서 새 신자는 새롭게 양육하고 기존 교인들은 단계적으로 양육하는 방식입니다. 피라미드 방식의 양육하는 제자 훈련을 받기에 각 교회에서 강행을 하는 제자 훈련 방식이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피라미드 얘기입니다. 방식으로 한다. 전국에 조직이 있는데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빌려서 지역 조직에서 공부를 시키고 뭐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캠프를 여름이나 겨울에 여는데 그게 바로 열방센터라고 하는 상주에 있는 곳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열방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을 갔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신천지 때와 다른 거는 이 사람들은 각 가정과 학교와 교회로 다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각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인정받는 정상적으로 인정받거나 오히려 열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또 안 되는 거죠. 그런 점들이 어려운 거죠. 휴대폰을 꺼놓고 연락을 안 받고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변상욱의 눈 코너는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는 어떤 겁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는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률이 미국, 영국의 10배, 프랑스의 10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나 미리 좀 살펴보고 우리가 참고로 하도록 제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끝나고 바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이어지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상욱 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